1016번 봅시다.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gx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그러니까 y는 gx하고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때 옳은 것만 골라주세요 라고 했지. 그러면 이거 뭐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러니까 이거는 알파랑 베타의 한 가운데 값이지. 알파랑 베타의 한 가운데 값. 이 꼭지점이거든. 그래요? 이마 x축과 만나는 점이 알파랑 베타인데 이 두 개의 한 가운데 값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거든. 이것을 대입했을 때 함수의 값은 이 값이에요. 이 값. 오케이? 근데 감마를 대입했을 때 g의 감마를 대입했을 때 함수의 값보다 더 크다라는 거 맞네요. 그렇지? 이 값이 감마를 대입했을 때 함수의 값보다 더 큰 쪽에 있는 거는 맞잖냐? 오케이? 이게 기억이 맞아요. 그 다음 니은 봅시다.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풀어? 얘가 0일 때랑 얘가 0일 때로 나누어서 푸는 거예요. 그래요? 그 말은 gx가 0일 때랑 fx는 gx가 되는 x의 값을 구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의 서로 다른 실근은 이것의 서로 다른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x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지? 실근과 교점의 x좌표는 같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 gx랑 y는 0이 만났을 때의 교점의 x좌표랑 fx랑 gx가 만났을 때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봐봤더니 gx가 이 직선이에요. 이 직선이 y는 0과 만나는 교점 뭐가 있어요? 알파가 있네요. 오케이? 이놈의 실근은 알파예요. 그 다음에 fx랑 gx가 같대요. fx랑 gx가 같대요. 그 교점이 얘랑 얘잖냐? 그지? 알파랑 감마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것은 알파랑 감마 이렇게 두 개잖냐? 서로 다른 건 3개다. 말씀 틀렸어요? 틀렸네요. 오케이? 2개인데 3개라고 했잖냐? 틀렸어요? 그 다음 디귿 봅시다. 이것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얘는 이제 이항시켜 봐야지. 이항시켜 봤더니 f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g 곱하기 f라고 쓸게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써줄 수 있네요. 그렇지? 그러면 f로 묶였더니 f-g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둘 다 플러스가 되던가 둘 다 마이너스가 되던가. 그 말은 즉 첫 번째 거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fx가 gx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 이항시키면 되는 거 보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fx가 gx보다 더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색칠돼서 나타내 볼게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이 부분이야. 그렇지? 근데 fx가 gx보다 더 큰 부분도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부분을 색깔이 거의 비슷하네. 이 부분에 교집합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공통된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사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사실 이렇게 풀면 안 돼. 이게 여기서는 이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 둥호가 들어있잖아. 둥호가 들어있어요. 그럼 얘가 0이 되면 얘가 뭐가 되든 상관없거든. 그래요? 얘가 0이 되면
이게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둘 다 그냥 양수일 때를 풀고 0일 때는 따로 생각해 줘야 돼요. 오케이? 원래 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사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이 문제 지금 여기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풀 때는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이 문제는 얘를 풀 때 이제 이거 지울게 좀. 얘랑 이거로 나누어서 풀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그러면은 일단 이 경우를 구하는 게 쉬우니까 이 경우부터 먼저 구할게요.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경우지. 그러면은 fx가 0이 되거나 fx gx가 같아지거나. 오케이? fx가 0이 되거나 fx gx가 같아지거나 라는 것은 지우고 먼저 나타내 볼까? 0이 되거나 fx gx가 같아지거나 알파랑 감마가 있네요. 오케이? fx가 0이 되거나 미안 베타도 있네요. 알파, 감마, 베타가 있지? 그지? fx가 0이 된다라는 것은 알파랑 베타가 있고 fx랑 gx가 같아진다라는 것은 알파랑 감마가 있습니다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찾는 거야. 플러스인 경우. 플러스인 경우는 방금 전에 해줬냐? fx가 양수인 경우는 이 경우인데 이 경우에요. fx가 gx보다 더 큰 경우는 이 경우예요. 공통된 범위 구했더니 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경우는 첫 번째 플러스인 경우는 그림 범위 살까? x가 뭐보다 크고 알파보다 더 크고 감마보다 더 작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둘 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체크해 주세요 라는 거거든. 둘 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돼요. fx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이 경우야. 오케이? 이 경우예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fx가 gx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거거든. fx가 gx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것은 이 범위예요. 이 범위. 이 범위. 그러면 공통된 범위를 구해줘 봤더니 뭐보다 작고 알파보다 작고 뭐보다 커요? 베타보다 큰 범위가 공통된 범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오케이? 그래서 공통된 범위는 어떻게 됐습니다.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더 큽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만 넣어주면 돼? 또 넣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만 넣어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범위랑 이 범위를 합치는 거잖냐? 그래요? 얘도 얘랑 합치고 이 경우도 합쳐주면 되는 거야? 다 합쳐주면 되는 거야 이제 나눠서 한 거를. 그러면 알파가 연결이 되니까 x는 감마보다 작거나 포함되고 x는 뭐보다 크겠습니다. 베타보다 크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이렇게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지금 등호가 되는 경우를 나눠서 풀었잖냐? 오케이? 근데 원래 이렇게 안 풀어도 이 문제에서는 문제가 안 돼. 다른 문제에서는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큰 문제가 안 돼서 아무튼 맞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17번 봅시다. 알았어. 아씨.